매듭 짓는 것에 관한 건데 그게 왜 그 말이 연경이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방직기에 새로운 실이 삽입될 때 앞실과 뒷실을 연결해주는 그 하나하나 일일이 보통 한 7천 가닥에서 뭐 만 몇천 가닥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두께는 한 머리카락 정도 되고 그거를 색상별로 그냥 다 엮어주는 정말 완전 그냥 생 노가다 같은 일, 완전 그냥 노동 집약적인 그런 일인데 그 매듭 짓는 일을 연경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작업을 하게 된 계기는 그 영상에서 나오듯이 짐 톰슨 그 실크 공장 태국에 있는 데에 작업을 하러 갔다가 원래는 그 비디오 작업을 하러 간 게 아니었는데 이제 가서 그 현지 공장이랑 뭐 노동자분들 일하시는 거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약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공장을 견학하는 게 일종의 코스 같은 거였었는데 뭐 사실은 제가 어머니가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방직 일을 30년 정도 하셨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았었는데 막상 거기 가서 그 큰 기계들이랑 막 그 머신이 돌아가는 기계들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릴 때 기억이 다시 났어요. 거기 현지 직원분들 밥 드시는 식당에 구내식당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일찍 도착해서 앉아서 밥 먹는데 그 유니폼 입은 그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진짜 수백 명이 한꺼번에 식당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모습을 그때 밥 먹다가 봤어요. 그거 보니까 약간 저희 어머니도 17살 때 일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어쩌면 저 속에 우리 엄마랑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비디오에 있는 어머니의 인터뷰와 거기 지금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늑산돈이라는 분의 이 인터뷰가 약간 대화처럼 교차 편집돼 있습니다. 비디오 작업 외에는 이 자카드 프린트가 있는데 자카드 기계를 실제로 보면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이게 기다란 그 구멍난 판들이 막 엄청 길게 늘어져서 이게 막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천장에서 이렇게 형광색 와이어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바늘들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이렇게 천을 짜는 거예요. 그게 자카드 기계가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양면 인쇄 기계인데 약간 패턴을 만들어주는 그런 재직 기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컴퓨터 언어하고도 좀 구동 방식이 닮았고 그리고 그 우리가 흔히 아는 미술관 화이트 큐브라고 부르는 미술관 이전에 그 옛날 미술관들 벽에 이렇게 발려있던 실크 천들이 자카드 프린트였다고 하더라고요. 자카드 프린트에 이제 어머니 인터뷰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그 한국어랑 태국어랑 영어로 번역한 거를 프린트하게 된 게 자카드 프린트예요. 그게 또 걸려 있고요. 자카드 머신이 산업시대 때 개발이 됐는데 이 기계가 지금도 사용이 돼요. 근데 이 기계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시대순으로 꿰면 이게 세계 산업사하고도 연결이 비슷하게 되는 게 재밌었거든요. 이게 방직 산업이라는 게 가장 기초적인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중공업, 그 자동차 공업이나 철강 공업 이전에 방직 산업이 제일 처음 문을 여는 산업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40년대에 방직 일을 시작했던 사람도 자카드 머신을 알고 있고 저희 어머니도 자카드 머신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태국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하시는 분들이 자카드가 뭔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재밌어서 자카드 프린트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자카드 머신의 어떤 그 와이어 컨트롤 하는 게 재밌어서 그 염색실로 그 와이어를 흉내낸 구조를 이제 설치로 추가했던 거예요. 한국에도 아직 작은 방직 공장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히려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되게 중요한 기술 뭐 이렇게 QC를 한다던가 뭐 그런 것만 하고 있고 나머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는데 그런 영세한 공장들은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죄송한데 뭐 조금만 촬영해도 될까요? 하면 절대 못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영세하고 열악할수록 이게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비가시성적 특성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이 노동 시장 혹은 이 산업의 특성이 그 착취의 구조가 강하게 담겨 있을수록 안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방직 산업이나 조금 3D 우리가 흔히 3D 업종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까이 다가가기 되게 어렵거든요. 가서 촬영 허가 받기도 어렵고 뭐 SPA 브랜드, 그러니까 유니클로나 자라나 이런 홈페이지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그 이면에 그 홈페이지를 넘어 들어가면 그 이면에 그 노동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유례 없이 약간 이 속도가 너무 빨라지기도 하고 있어서 뭐 이게 스트레스도 많고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어머니 같은 케이스를 보면 17대 아무것도 모를 때 공장에 취직한다고 해서 이렇게 30년을 일했는데 산업 자체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뭐 굉장한 기술은 아니지만 이 기술로 더 먹고 살 수 없는, 그래서 다른 일을 억지로 찾아야 되는. 근데 그때는 이미 나이가 새로운 일을 배우기 좀 어려운 나이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약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구성원들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를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근데 속도는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해당 사회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비디오에 등장하는 늑산돈 씨 집은 현재 평일에는 공장에 나와서 천을 짜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농사를 지으세요. 그분 부모님도 이제 집안에 방직기를 놓고 주말에는 천을 짜고, 그러니까 실크였죠. 실크를 짜고 평일에는 농사를 지셨대요. 이분 자식들도 공장에서 같이 일하고 주말엔 같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3대가 계속 1차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의 케이스를 보면 할아버지들은 조부모님 때는 광업을 하셨거나 이제 농사를 지셨어요. 그래서 1차 산업에 종사를 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방직 일을 하셨으니까 공장 노동자였던 거죠. 2차 산업에 종사를 하신 거죠. 저는 서비스업이잖아요. 예술가로. 그래서 이 속도, 어떤 세대별로 이 속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한국은 약간 그런 속도 면에서 약간 누락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도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업은 무기광물 안료에 관한 작업이거든요. 어쨌든 안료라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미술 재료의 일부였으니까 이 어떤 실제적인 재료의 근원도 찾고 이거에 관련된 노동도 좀 찾아보고 하는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내년에 작업을 하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미술이 조금 더 사람들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좀 더 알아듣기 힘든, 이렇게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 말고 좀 더 우리 몸에 닿는 것 같은 느낌의 작업들이 저는 좋거든요. 그래서 계속 어떤 노동의 아주 주요 포인트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삶 주변을 약간 맴도는 작업이었으면 좋겠어요. มากพอสำหรับผมแล้วครับ 재미있었던 거는 없었다. 특별하게 재미있었다 하는 건 특별한 건 없었어.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